키우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또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와 관련돼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이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연금과 이제 퇴직연금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사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한 자산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TF 같은 경우들도 선물자가 붙는 일부 파생형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ETF라든지 인버스 ETF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돼 있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금에선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원래는 이익이 만약에 얼마가 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하게 되면 그 세금을 안 냅니다. 물론 영원히 내지 않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과세를 좀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다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에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리츠라고 하는 국내 리츠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츠도 역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이 한 5% 전후로 지금 배당 수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생한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저는 굉장히 좀 연금 계좌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금을 통해서 우리 돈을 계속해서 한번 일을 좀 시켜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안전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마이너스 많이 나는 거면 다음날 잠도 못 자고, 사실 그건 별로 좋은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금 계좌, 특히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사실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다수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랑은 다르게 거의 100% 가깝게 굉장히 위험하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성, 그 위험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어떤 걸 좀 권해드리고 싶냐면요, 자산 배분형 상품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배분형이라고 하면 모조리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 채권, 일부 대안 상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동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하락할 때 100% 주식으로만 돼 있는 상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하락하고, 물론 이제 올라갈 땐 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하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좀 꼭 드리겠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투자 성향이 너무나 위험 성향이 높은 것들을 좀 피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어떤 거 권해드리고 싶냐면 자산 배분형 중에서도 TD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언제 은퇴하는 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TDF 상품을 꼭 주목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에는 또 TDF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EMP라고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ETF를 잘 배분해서 만들어주는 자산 배분형이기 때문에 이런 EMP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좀 많은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이 좀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풍차 돌리기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차 돌리기라고 하면 적금이나 예금을 매 월마다 하나씩 만기를 좀 나눠서 둔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또 재예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 월마다 어떻게 보면 이자가 발생하고 또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는 건데요. 배당이나 분배금이 나오는 연금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배당 ETF라든지 리츠 상품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리츠라든지 고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나오는 주기가 빠르면 3개월, 느리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배당이 나오는 시기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
몇 달 있다 배당이 나오고 또 그걸 재투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고 배당이 나오는 주기에 맞춰서 그 ETF라든지 그런 리츠를 사놓자. 그러면 그거 배당이 나오는 순간에 또 재투자를 해서 우리가 배당의 풍차 돌리기 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금을 재예치를 해서 복리 마법을 부리는 것과 똑같이 배당에 어떻게 보면 마법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봐서는 수익률을 눈덩이 굴르듯이 계속해서 내 자산을 좀 굴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략을 저는 사실 하나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은 7월 27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고배당 ETF들을 가지고 몇몇 고배당 ETF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분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배금을 받는 그 전략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배금 락이라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원래 가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갔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조금 수익 내고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있을 또 분배금을 주는 그런 상품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전략이니까 한번 그걸 꼭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당 풍차 돌리기를 말씀을 드릴 때 연금 계좌에서 우리가 분배금이 나오거나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다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상품 중에 굉장히 유니크한 상품이 리츠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조각 투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빌딩을 샀을 때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게 하는 상품이 리츠다라고 그냥 쉽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빌딩을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어떻게 보면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게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각 그 투자하는 상품들 많은데 왜 더 리츠가 좋으냐면요. 리츠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시장 열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걸 배당소득세라고 부르는데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이 리츠를 사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배당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이거는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 5% 전후에 어떻게 보면 연금소득세를 내는 걸로 그냥 끝내는 거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15% 정도 되는데 연금소득세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단한 젖세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ETF들 중에서 우리가 ETF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펀드는 사실은 하나의 기준가로 당장 만약에 우리가 펀드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든지 펀드를 만약에 지금 환매를 하더라도 며칠씩 걸립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국내 펀드나 해외 펀드 같은 경우 매수하는 시기가 당장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난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ETF는 이제 그거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장에서 날마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굉장히 좀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TF들 중에서도 배당주에만 투자하는 주로 보면 뭐 우리나라는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뭐 코스코홀딩스라든지 예를 들면 또 이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고배당 ETF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배당 ETF 같은 경우들도 대체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4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배당 ETF들이 매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분배를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1년에 2번을 걸쳐서 나눠서 반기로 하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지금 결산 주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내가 잘만 구성하게 되면 매 월마다 분배금이라든지 배당금 나오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배당 풍차 돌리기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배당 주기가 짧은 식으로 해서 좀 잘게 쪼개놓으면 내가 계속해서 현금을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또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